어느새 당연해진 나의 도움. 나는 이제 지쳤다.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느끼는 너희에게 나는 실망했다. 딸아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선택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 은퇴 후 첫날 나는 가슴이 설렜다. 드디어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딸 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사위 민호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먼저 손주들 아침을 차려야 했다. 7살 지훈이와 5살 지은이는 편식이 심해서 매번 다른 반찬을 원했다. 지훈이는 계란 후라이만 먹고 지은이는 김치볶음밥만 고집했다. 2개의 다른 메뉴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지은이가 볼에 밥알을 묻힌 채로 말하면 내 마음은 꽃밭이 되곤 했다.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다. 현수 부부는 맞벌이라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장을 봤다. 현수가 문자로 보내온 장보기 목록은 언제나 길었다. 엄마, 민호 오빠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요. 지훈이 기저귀 떨어져 가요. 세제랑 섬유유연제도 부탁드려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은 점점 멀게 느껴졌다. 저녁 6시 손주들을 데려오고 저녁 준비에 들어갔다. 현수 부부가 퇴근하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놓아야 했다. 7시 30분 문이 열리며 현수와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수고했어요. 현수의 인사는 날마다 같았다. 하지만 왠지 그 인사가 점점 형식적으로 들렸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관례적인 말처럼 들렸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어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죄송해요라고 말하던 것들이 부탁드려요로 바뀌었고 나중엔 그냥 이것 좀 해주세요가 되었다. 감사 인사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치 내가 해주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원래 집안일 잘하시잖아요. 현수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집안일 머신이 아닌데,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손주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장모님 반찬 떨어졌어요. 민호가 냉장고 앞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혀를 찼다.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나는 어제 만든 반찬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미안하네. 오늘 새로 만들어줄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아, 그리고 청소도 좀 부탁드려요. 어제 친구들이 와서 좀 어지럽혀 놨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맥주캔과 치킨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현수도 덧붙였다. 엄마,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우리는 회사에서 축원하는데.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많다고? 나는 하루 종일 이 집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하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장모님, 제 셔츠들 다림질 좀 부탁드려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이 올 텐데 특별한 요리 좀 부탁드릴게요. 장모님, 제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을까요? 마치 나를 전문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민호가 친구들을 데려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었다. 소주병, 맥주캔, 안주 부스러기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카펫에는 술이 엎질러진 자국이 선명했다. 민호는 숙취로 늦잠을 자고 있었고 현수는 일찍 출근했다. 결국 나 혼자 그 난장판을 치워야 했다. 무릎이 아픈데도 바닥에 엎드려서 카펫을 닦았다. 손목이 저려와도 계속 걸레질을 했다. 3시간 만에 겨우 정리가 끝났다. 민호는 일어나자마자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다. 다음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를 좀 해놔야죠. 민호가 말했다. 준비를 해놓으라고?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이벤트 플래너가 되었나?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 존재는 오로지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만 인정받았다.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심지어 나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모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뭔가 드려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그날은 유독 무더웠다. 아침부터 찜통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에어컨 가동을 아끼려는 현수 부부 때문에 선풍기로만 버텨야 했다.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 현수의 말에 나는 또다시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였다. 내 건강보다는 전기세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오전 10시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가야 했다. 30분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지훈이는 중간에 할머니 더워요라며 칭얼거렸다. 나도 더웠다. 너무 더웠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 참아야 했다. 유치원에 지훈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어지러움까지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다. 현수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오늘 민호 오빠 회사 동료들이 저녁에 와요. 준비 좀 부탁드려요. 또다시 손님 준비였다. 이번 주에만 3번째였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다. 다시 그 찜통더위 속으로 나서야 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재료가 필요했다. 고기, 채소, 술까지.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팔이 저렸지만 계속 걸어야 했다. 중간에 잠깐 그늘에서 쉬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와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더위 때문에 부엌은 사우나 같았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땀이 뚝뚝 떨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쉴 수 없었다. 저녁 6시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갈비찜, 잡채, 전, 무침, 국. 한 상 가득 차려야 했다. 오후 3시 지은이를 데리러 가야 했다. 다시 그 무더위 속을 걸어야 했다. 이번에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다.
지은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잠깐 쉬었다. 점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비참했다.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 요리 준비를 마쳤다.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런데 현관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민호의 글씨였다. 장모님, 바닥 닦기 부탁드려요. 친구들 오기 전에. 마이너스 민호 마이너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다. 바닥을 닦으라고?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무더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며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데 바닥까지 닦으라고? 나는 그 포스트잇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빈집에 혼자 있었지만 소리를 질렀다. 손주들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 왜 그래? 지은이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현수와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수는 요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현수야,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단단해져 있었다. 둘은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내가 너희들의 노예냐? 첫 마디부터 직격탄이었다. 현수와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현수가 물었지만 나는 계속했다. 나는 가정부가 아니야. 내 인생도 소중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일매일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이 망가져가고 있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너희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 민호가 저희가 언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내가 말하는 중이야. 특히 너 민호. 나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돈 주고 고용한 가정부로 보는 거야? 포스트잇으로 지시사항 전달하고 친구들 뒷정리까지 시키고. 나도 사람이야.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너 현수야. 딸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 내가 내 딸인 게 부끄러워. 시간 많다고? 나는 하루 종일 이 집을 위해 일하고 있어.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어디 있어? 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마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다. 나는 60살이야. 내 남은 인생을 너희들 뒷바라지하는 데만 쓰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꼭 해야 하는 말들이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는 말들이었다. 엄마, 현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이미 상처는 깊어진 상태였다. 사과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사과는 됐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엄마이자 장모지, 가정부가 아니야.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그게 안 되면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날 밤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민호가 급하게 연락해서 모임을 취소했다. 우리는 세 명이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지만 나는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내 마음을 털어놓았으니까. 그것은 내 평생 처음으로 한 진짜 나의 외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딸 부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손주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웠지만 내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돌봐줄 이유는 없었다. 현수와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다. 안 되라는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 내일 야근인데 아이들 좀. 현수가 부탁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도 약속이 있어. 실제로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아두었다. 현수는 당황했지만 결국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단지 그동안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편했을 뿐이었다. 민호도 더 이상 나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았다. 청소, 빨래, 요리. 이제는 당연히 나의 몫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았다. 나는 더 이상 무료 가정부가 아니었다. 여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제주도, 부산, 경주.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유로웠다.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사진도 찍고 일기도 썼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렸다. 그동안 손주 봐야 한다며 거절했던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탐방하고 등산도 했다. 친구들은 내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뭔가 밝아졌네,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 하며 반겨주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다.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꼈다. 그동안 다른 사람만을 위해 써왔던 내 손이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였다. 작은 성취였지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몇 달이 지나자 현수와 민호가 찾아왔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장모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뒤늦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을 돕는 건 내 선택이야. 의무가 아니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들을 보러 가지만 그것도 내 의지로 하는 일이다. 현수 부부도 나를 존중한다. 부탁할 때도 정중하게 하고 거절하면 받아들인다. 이게 건강한 관계다. 내 노후는 이제 진짜 내 것이다.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살아간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60살에 찾은 나의 인생, 이제 시작이다. 재미있으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